자, 543번. 얘는 앞에 풀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풀게. 이렇게 풀어라는 거야. 다른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게 최적이니까 이렇게 풀어줘, 제발. 이 값을 구하래. 자, 보세요.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이 순서대로. 맞지? 자, 원래 1과 2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18개 수를 끼워 넣어서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20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A1과 A18을 더하게 되면 그 값이 있겠죠? 맞습니까? 일정한 값이 나오는데 걔를 오른쪽으로 한 칸, 얘를 왼쪽으로 한 칸 가더라도 이 둘 더한 값이 뭐하다고? 같다고.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전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그래서 A1과 A18을 더한 값이 얼마다? 1과 2를 더한 3과 같은 거야. 얘가 3이에요. 되겠니? 그러면 A2하고 역시 얘랑 더한 값도 뭐라고? 즉 A17이겠죠? 3이라고. 되겠습니까? 다 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18개 수의 합이란 말이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그래서 얘는 3이라는 값을 뭐 해야 돼? 2로 나눠야 돼. 중앙값. 맞지? 중앙값 구한 다음에 거기에 항수 지금 18개잖아요. 구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7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 스피드로. 자, 여기는 이제 꼭 주의를 하세요. 뭐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 합을 선생님이 SN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얘를 TN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왜냐면 얘는 AN의 합이고 얘는 BN의 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나요. 자, AN이라는 일반항은 어떻게 하면 된다? SM-SM-1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막 하십니다. 지금 됐니? 자, 이렇게 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주장하는 바가. 선생님 이렇게 풀어라면서요. 근데 왜 지금 풀지 말라는 거예요? 봐봐. 얘는 n에 관한 식으로 푼 거란 말이지. n의식. 자, 이걸 구한다는 것은 결국에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10번째 항도 나오고요. 12를 넣으면 12번째 항도 나오고요. 100을 넣으면 100번째 항도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딱 이거 하나만 구하면 돼. 자,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n으로 구한다는 것은 일반에서 구한다는 뜻인데 지금은 문제에서 뭐예요? 이 숫자 한 개만 알면 돼. 한 개. 한 개만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n에 관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S10에서 S9를 빼면 된다고. 그냥 이 한 개만 대답하면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넣어주세요. 100, 10K 플러스 1이죠. 여기에서 9를 넣어주세요. 81, 9K 플러스 1이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요. 19. 그 다음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얘가 뭐라고? 그냥 10번째 항인 거예요. 되겠니? 자, B의 10번째 항은요. 어디다가 B의 합은 얘거든. 그래서 T10, T9 되겠니? 자,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지금처럼 얘가 될 거고. 자, 저기다 9를 넣을게요. 99, 81, 39, 27, 101 되겠니? 자, 이거는 없어질 거고. 계산하시면 얘랑 먼저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얘랑 계산할까요? 이거는 8이 16, 162잖아요. 빼면 38이죠. 그래서 35가 되겠네. 자, 얘랑이 마다 지금 문제에서 같다. K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선생님 흔히 비유를 하죠. 파블로프의 개. 종소리만 들으면 침을 흘리는. 이걸 보자마자 SM-SM-1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까 원하는 결과만 구하기 위해서는 숫자만 하나 넣어도 되는 유형이다. 자,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공차가 4예요. 자, 초항과 공차를 알면 등차를 다 파악한 거거든. 근데 이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 A만 찾으면 돼. A를 찾는데 여기 보니까 관계식이 하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다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특히나 세 번째 항 이렇게 돼 있으면 참을 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 고칩니까? A 플러스 2D요. 이렇게 고친단 말이죠. 일반항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세요. 어떻게? A 플러스 5D요. 되겠죠? 자, 근데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4를 넣어서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20. 되겠니? 이거 뭐예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전개를 해서 풀어줍시다. 마이너스 28A 160 넘기면 마이너스 60이네요. 되겠지? 자, 인수분해 됩니까? 아, 네네. 자, 인수분해가 30하고 2로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A-30,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A가 30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태기를 해야 되는데 그 태기를 하는 조건이 여기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얘는 7번째 항이니까 역시 A 플러스 6D인데 걔가 양수야. 지금 A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A가 30이라면 30 더하기 6 곱하기 자 D가 지금 마이너스 4거든요. 얘는 양수가 되는 거 맞죠? 조건에 부합하는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렇죠. 모순이 생기겠죠. 왜? 얘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즉 A가 30이다 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거죠. 양자택일을 한다 이거지. 그럴 때 A4를 구하래. 자, A4는 이제 다 구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A 플러스 3D죠. 맞니? 따라서 지금 초항이 30이고 우리가 구한 공차는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이 답이 되겠네요. 택 1, 둘 중에서 하나 조건 보면서 택 1, 즉 모순 찾아가지고 하는 것 어렵지 않죠? 네. 자, 546번은 순간의 선택이 문제풀이를 좌우합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1알파 베타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이 항상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된다면 뭐예요? 근과 계수. 그 다음 그래도 안 되면 근의 공식 쓰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보고 인수분해를 안 하고 바로 근과 계수 관계를 풀면 조금 많이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돼. 알겠지? 봐봐. 둘을 곱해서 얘가 되는 방법은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n-4와 4를 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n이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않나?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야 이들을 곱하면 양수 해서 될 거고 이제 얘는 더해서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된다고 얘는. 다시 말해서 x는 4 또는 그렇죠? n-4라는 것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 알파와 베타를 비교했을 때 베타가 더 큰 값이래. 자, 그러면 이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베타가 더 크거든. 근데 이 둘 중에서 얘가 더 큽니까? 그렇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왜냐면 자, n이 만약에 5라면 어때요? 5 빼기 4니까 1이잖아.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거든. 근데 n이 만약에 뭐 10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10 빼기 4니까 6이잖아. 얘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왼쪽이 크고 어떨 때는 오른쪽이 커. 맞지? 즉 다시 말해서 자, 얘랑이 같아지는 게 언제입니까? 8이면 같아지죠. 8이면은 둘 다 4, 4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눈다. 이게 이 문제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죠. 자, n이 만약에 뭐보다 작다면, 그렇죠. 8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큰 거지? 이 둘 중에서는? 네. 얘가 더 큰 거죠. 맞습니까? 4가 n-8보다, n-4보다 뭐하다고? 크게 되겠죠. 됐니? 선생님이 여기서 8을 구한 것은 둘이 같아지는 값을 생각해 본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n이 8보다 뭐하다면 크다면은 이제는 n-4가 4보다는 크겠죠. 맞지? 자, 여기서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어. 왜? 두 근은 지금 하나가 보다 크거든요. 같은 거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가볼게. 1 알파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요. 즉 1 알파는 자 누구가 된다고요? 이 중에서 작은 거 얘가 될 거고 4 되겠니? 이 순서대로 등차가 되는 거고 얘는 1 그 다음 n-4가 제일 크고 4가 중간이거든요. 이 순서대로 등차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1 알파 베타 이렇게 썼을 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가운데 놈의 몇 배가? 2배가 양 끝에 합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n이 8이 넘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13이 되고 n이 2분의 13이죠. 맞니?
얘는 모순이죠. 왜?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순서로 등차수열이야. 가운데 놓으면 2배가 양 끝에 합과 같아. 됐니? 따라서 n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어서 이항하게 되면 1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1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나오는 게 546번도, 545번도 그렇죠. 자, 이렇게 경우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계산해서. 자, 547번도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중학 내용이죠. 근데 얘는 뭐랑, 그렇죠, 고등 또는 중학 수학이랑 연결해서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수학이 되겠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죠. 자, 세 변의 길이가 있는데 걔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넓이가 54래요. 세 변의 길이를 구할 합을 구하세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자, x, y, g 이렇게 한 다음 가운데 놈의 2배가 양 끝에 합과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미지수를 어떻게 두자고 이렇게 세 개를 둘 수가 있다고요. 맞니? 내가 미지수가 없다면 내가 만들어내야 되잖아. 만들 때 이렇게 하든 내 자유가 되는데, 선생님은 요걸 좀 강조할게요. 왜? 이거는 합을 구하기 쉽거든요. 세수의 합이. 자,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예요? 세 변의 길이의 합이란 말이지. 맞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같은 값이면은 밑에 있는 방법으로 미지수를 세우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등차를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양수라고 둔다면 이 셋 중에서 가장 긴 변은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얘가 되겠죠. 얘가 이 둘보다는 크게 되겠지? 맞니? 그래서 빗변을 정하는 게 지금 a 플러스 d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얘를 a-d라고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넓이가 54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자, 밑변 곱하기 높이라서 얘가 54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미지수가 A, D 두 개인데 식이 한 개밖에 없잖아. 지금 넓이 이 54라는 걸 통해서. 그 얘기는 식이 하나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식을 하나 내가 더 세워야 돼. 식이 하나 더 필요해. 왜?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라고요? 피타고라스라는 거죠. 스스로 요거 세울 수 있겠습니까? 피타고라스로. 즉 A 플러스 D의 제곱, B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아까 같아요. 되겠니? 자, 이제 식이 두 개니까 연립을 하면 돼. 이거부터 선생님 풀어볼게요. 자, 이거 A제곱 마이너스 2AD 플러스 D제곱이죠. 여기는 A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제곱이라서 양변에 같아져 있는 건 지울게. 그러면 좌변은 2AD만 남고요.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2AD가 되겠네. 자, 됐나? 그리고 여기서 A는 0이 아니야. A라는 것은 이 변의 길이잖아. 0이 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A로 나눠줘도 괜찮다 이거예요. 되겠니?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결론이 A가 4D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첫 번째 이 식에서는. 되겠지? 자, 연립이잖아. 식이 두 개 있고 얘를 여기다 다시 마음대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 변의 길이 합이잖아. 합은 뭐죠? 3A란 말이지.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3A니까 넣을 때 잘 넣으세요. D는 뭐? 4분의 1로 해서 대입해 주세요. 그래야지 A를 구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D는 4분의 1을 넣을게요. 그러면 4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4분의 A를 대입하면 4분의 3A 곱하기 A가 54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계산할게. 약분하면 18이죠. 되겠니? 자, A 제곱이 뭐예요? 8 곱하기 18이네. 제곱수로 써볼까요? 얘는 뭡니까? 2, 9, 18이고 얘는 2 곱하기 4잖아요. 됐니? 그래서 A라는 것은 2가 두 번 있어서 2. 그 다음에 4는 또 2. 9는 3이 되겠죠? 따라서 4, 3, 12가 됩니다. 자, 답은 뭐예요? 12가 아니라 합이니까 3A를 답해야 되고 36이 답이 됩니다. 되겠니? 자, 548번이네요. 자, 여기는 등차 수열의 우리 재구성 기억납니까? 자, 이미 등차 수열일 때는, 자, 선생님 여기에 이런 얘기를 좀 할게.
자, 등차에다가 뭘 하더라도 실수배를 하더라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 돼요. 자, 등차 수열이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2배를 해. 뭐 똑같이 3배를 해.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 다음 등차와 등차를 뭐 하더라도 더하거나 빼도 역시 뭐가 된다고요? 등차 수열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n개씩 묶은 부분항. 맞죠? 같은 개수를 묶어야 됩니다. 걔도 역시 등차 수열이 돼요. 일단 이 3개는 정확하게 암기해서 그냥 적용을 합시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왜? 얘를 더해야 돼. 근데 자, 이 순서가 가로가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걸 먼저 다 더하고 이걸 먼저 다 더하라 이런 뜻이잖아. 근데 AN이라는 수열의 뭐는 공차는 몰라. 얘랑 BN이라는 수열의 공차의 합을 아는 거지. 이 AN이라는 수열의 공차 단독으로는 모른다고요. 맞지? 그래서 그게 조금 이렇게 더한다면은 불가능하겠죠, 계산이. 그래서 이걸 살짝 돌리는 거죠. 어떻게? A1, B1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얘네들 먼저, 그 다음에 얘네들 또 먼저, 되겠니? A2, B2 이런 식으로 해서 A18, B18 이렇게 적더라도 합은 동일하거든요, 위에 줄과. 그러면 가능하다 이거지. 왜? 첫째 항과 또 첫째 항, 둘째 항과 둘째 항 이런 식으로 등차와 등차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그 결과도 역시 무슨 수열? 얘가 등차 수열이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 등차 수열의 새로운 공차는 뭐가 되죠? 각각의 공차의 합이 새로운 공차가 됩니다. 됐니? 새로운 공차는 각각의 공차의 합이에요. 자, 왜 그럴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선생님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1차 개수가 뭐라고요? 공차라고 했죠. 얘가 공차인 거야. AN의 공차이고 BN의 공차이입니다. 자, AN과 BN을 더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1차 개수가 뭐가 돼요? Q2. 새로운 1차 개수가 P1 더하기 P2잖아. 즉 각각의 공차를 더한 게 새로운 1차 개수, 새로운 공차가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각각의 공차의 합을 이 합의 수열에서 공차로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자, 그리고 첫째 항의 합이 5래요. 자, 이거 따로 모르지만 이둘 더한 건 5라는 거죠. 됐니? 끝났다 이거죠. 예, 등차 합공식 쓰면 됩니다. 자, 첫째 항이 5예요. 2A 플러스 n-1의 D. 지금 항수가 18이죠. n-1의 D. 되겠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AN, BN이라는 수열은 이 수열은요, 초항이 얼마죠? 5, 공차는요, 마이너스 2, 항수는요, 18개를 더해서 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a 플러스 n-1의 d 나누기 2, 그 다음에 항수 18개 해주시면 답입니다. 자, 계산만 해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34죠. 여기는 10이죠. 다음에 마이너스 24죠. 마이너스 24를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2에다가 18을 곱해서 이 계산 결과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16이 됩니다. 자, 이제 549번이에요. 549번은 10개를 더한 게 10이에요. 그 다음 10개, 다음 10개야. 왜? 11에서 20이니까. 그 다음 10개의 합을 그 다음은 10개가 아니에요. 20개네. 여기 보니까. 그 다음 20개의 합을 구하래. 근데 여기서 딱 느낌이 와야죠. 선생님이 정리했듯이, 자, 부분합. 맞죠? 앞에서 10개, 또 10개. 이렇게 더하게 되면 개수가 같은지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얘도 자동으로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걸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을 좀 이용할게. 자, 첫 번째 항부터 해서 어디까지?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얼마다? 10이다. 이것만. 그 다음에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더한 게 얼마다? 50이다. 그럼 질문입니다. 이 다음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더한 거 있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자동으로? 이 세 수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더하기 얼마? 40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더하기 얼마? 40 하면 된다고. 결론을 암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여기가 90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더 갈까요? 40까지. 되겠지? 자, 이 10개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또 40을 더해야 되겠죠. 130. 되겠니? 자, 여기 10개만 더하면 130이야. 여기는 90이야.
자,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뭐예요? 21부터 40까지죠. 다시 말해서 이 둘의 합을 원한다고. 그래서 222 답이 됩니다. 자, 선생님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N은 A1 더하기 뭐죠?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네, n-1의 d죠. 맞니?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 둘을 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M이라고 했을 때 A에 n이래.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되죠? n-n이 들어가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n번째 항을 첫 번째 항 사이의 관계로 본다면 공차가 n-1번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꼭 첫 번째 항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초항의 첫 번째 항에서부터 자유롭게 우리가 일반항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학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기억을 좀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인데 A에 8번째 항이 있어. 그러면 A3에다가 얼마를 더하면은 공차를 몇 번 더하면은 얘가 되겠습니까? 얼마예요? 얼마? 5, 되겠니? 이 둘을 빼면 5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항과 8번째 항은 5칸 차이 난다고. 5칸 차이 나니까 여기 OD가 있으면 된다고요. 되겠나? 요거는 괜찮니? 그럼 너희를 시험에 빠지게 해줄게. A3이 있거든요. A8이 있어요. 그럼 몇 D를 하면 돼? 마이너스 5D 하면 돼요. 알겠죠? 이래서 얘를 빼면 돼. 세 번째 항은 8번째 항에서 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몇 칸? 5칸을. 그래서 요거 보입니까? 얘는 대소가 관계가 없어요. 얘가 더 크든 상관이 없이 성립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항을 갖다가 첫 번째 항과 관계를 대답하는 게 우리가 외운 거지만 자유롭게 그냥 첫 번째 항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지금 보세요. 자, 세 번째 항이 얼마죠? 지금 17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B가 이렇대요. 자, 갑니다. 굳이 이거를 쓸 때 뭐 할 필요 없다고. A 플러스 D. 얘는 A 플러스 2D.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대답해봐. 뭐예요? 17 빼기 D입니다. 아니, 한 칸 백으로 왔잖아. 무슨 말이냐면 A2는 A3에다가 몇 D 하면 되니 이거잖아요. 이거 얼마 들어가야 되냐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뭐 아까처럼 하자면. 그 다음에 이 17은요. A3에서부터 갔어요. A3에서부터 몇 D 하면 되는 거예요. 응? 17에다가 몇 D 하면 돼? 14칸 차이 나잖아요. 14D입니다. 14D. 되겠습니까? 굳이 뭐 밑에 적는다면 17은 A3에다가 몇 D 하면 되니 이거죠. 여기 둘을 빼서니 14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이거를 바로 자기 걸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된다고요. 되겠니? 자, 그게 4대1이래요. 4대1.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4대1이기 때문에 여기 몇 배? 자,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4대1이라는 비례식을 적었고 당연히 얘는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14가 아니라 선생님 좀 착각을 한 게 있네요. 조금 착각을 한 게 뭐냐, 지금 여기 A 7항이죠. 7항 17항이 아니라 7항인데 선생님 여기 좀 17로 잘못 적는 바람에 그래 됐네요. 자, 미안합니다. 여기 좀 수정할게요. 자, 여기를 7항으로 바꾼다면 자, 요 둘의 차이가 몇 칸 차이 나죠? 맞지? 4칸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4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4로 바꿀게요. 알겠죠? 14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4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한 계산을 볼게요. 여기 16D가 되겠죠? 자, D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17D가 되는 거고요. 17D가 5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D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되겠니? 오케이. 이제 SN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말이죠. D가 마이너스 3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이 SN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초항과 공차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초항은 얼마입니까? 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A1은 뭐예요? 여기 D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러니까는 여기로 갈 때 마이너스 3이었던 거거든요. 거꾸로 가면 플러스 3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0이고요. 이건 23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항이 23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최대 최소는 자, AN으로 풀 수도 있고 SN으로 풀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SN으로 볼게요. 자, 2A 플러스 n-1의 D 나누기 뭐예요? 2 함께 중앙값이고 여기다가 n을 곱하면 함수가 되겠죠. 자, 이거를 몇 차 함수로?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볼 거예요. 자, 여기 인수분해 돼 있는 거다. 왜?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 위에 것만 정리할게. 마이너스 3n. 여기는 플러스 3이고 여기는 46이잖아요. 49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2차 함수는요. 최고차 개수가 양수니 음수니? 음수죠. 맞니? 자, 이쁘게 한번 적을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49 곱하기 n인 거예요. 자, 이거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2차 함수를 그리되 어떻게 그린다고? 그린 다음에 자연수점만 찍으면 되는 거거든. 자, 일단은 여기가 0이 되는 애가 n이 뭐죠? 제로예요. 여기가 0이 되는 애가 뭐예요? n이 3분의 49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0하고 어디? 3분의 49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얘는 뭐하다고? 위로 올라간다고요. 되겠지? 자, n이 자연수니까 이런 데만 점이 찍힌다고. 맞죠? 자, 안타깝게도 이 꼭지점 있지? 얘가 최대값일 텐데 이 꼭지점은 지금 이 둘의 중점이라서 6분의 49가 된대요. 맞니? 얘는 자연수가 아니야. 왜? 6분의 49란 값은 6, 8, 48. 8 더하기 6분의 1이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수점이 아니라서 이걸 찍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 주변을 봐야 돼, 주변. 이 주변에 보니 8에서 얼마만큼? 6분의 1만큼 왼쪽으로만 가면 뭐가 있어요? 8이 있고요. 여기서 6분의 5만큼 가면 뭐가 있어요? 9가 있단 말이지. 맞니? 그래서 여기 9가 찍힐 거고 얘는 뭐가 찍힙니까? 8이 찍혀요.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부터 가까운 점이 뭐예요? 값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자연수가 아니면은 우리가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하면 된다고? 이 꼭지점에서 가까운 자연수점을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죠? n이 8이 될 때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8일 때 SN은 최대값 얼마를 가집니까? 자, 여기다 8을 넣으면 됩니다. 8 넣어주세요. 2분의 1 38, 24 더하기 49 곱하기 8 되겠니? 이거 얼마고? 25죠? 그리고 여기는 4 해서 결국에 100을 가집니다. 100 되겠습니까? 자, 2차 함수,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그냥 2차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때 이게 자연수점이 안 나오면은 이 근방에 있는 자연수점을 찾는데요. 센터에 뭐 할수록 가까울수록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에 6분의 1만 왼쪽으로 가면 나오는 자연수점을 지금은 8을 선택해야 돼. 이것보다 6분의 5를 가는 것보다는.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 4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 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머지 같은 수 있죠. 나머지 같은 수. 나머지 같은 수는 자동으로 뭐라고요? 등차 수열입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한글로 없더라도. 자, 그러면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는 4, 8, 12 이렇게 가능할 거고 7로 나눠 떨어지는 건 7, 4, 21 맞죠? 얘가 등차 수열이죠, 역시. 그러면 이 각각의 등차 수열이니까 선생님이 얘를 편의상 AN이라 이름 붙이고 얘를 BN이라 이름 붙일게요.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 자, 여기서 AN의 일반항을 빨리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자 했죠? 자, 공차를 일단 대답해 주세요. 공차가 얼마지? 4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4n 일단 질러주시라고. 맞니? 그 다음 뒤에 상수항을 맞추는데 첫째 항이 뭐가 나오도록? 4가 나오도록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면 돼요. 그냥 4n이야, 4n. 이해 되겠죠? 자, bn도 구해볼까요? 자, 더하기 얼마를 했지? 7을 했죠. 더하기 7. 그래서 공차가 7이니까 7n 적어주시고 상수항이 얼마예요? 0이죠, 역시. 1을 넣으면 7을 넣고 1을 넣으면 1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AN, BN이 각각 등차 수열이고 이 총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걸 적자면 12, 16 이런 것들만 내가 세줘야 돼. 여기는 14, 21 맞니? 이런 것들만 세줘야 돼요. 그럼 질문입니다. 12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야 두 자리 자연수가 되나요? 자, 여기서 이제 일반항 구한 걸 좀 이용할 건데요. 자, 세 번째 항이 뭐라고? 12예요. 네 번째 항이 16이에요. 자, 여기다가 n에다가 숫자를 적당히 넣는 거야, 너희가.
25를 넣으면 얼마예요? 100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25는 자, 일반항을 구했기 때문에 숫자를 넣으면 항이 나올 거고 100이고 100은 우리가 원치 않아. 두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24, 즉 96이 되겠죠. 왜? 여기도 더하기 4를 해서 나온 거니까. 되겠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더하면 돼, 얘를. 맞니? 자, 그 다음 7. 자, 두 번째 항이 뭐예요? 14란 말이지. 자, 여기서부터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니? 라고 했을 때 여기다 역시 숫자를 넣어 봅시다. 13을 넣으면 91이죠. 14를 넣으면 어때요? 98이 되겠죠. 맞니? 여기다가 14를 넣어 봤어. 98이야. 15를 넣으면 어때요? 105가 되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얘는 자,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를 또 더하시면 됩니다. 되겠니? 자, 질문이야. 이거 더하면 얼마게요? 총합은 얼마입니까? 자, 이때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거잖아요. 맞지? 자, 얘는 처음 플러스 마지막, 즉 중앙값이 얼마예요? 108이죠. 을 이루나는 중앙값이 얘가 될 거고, 그 다음 항수를 고려해 봅시다. 항수. 자, 이거 몇 개 있니? 얘들아, 이런 거 항수 좀 착각을 하는데, 자, A1부터 해서 쭉 세면 여기 몇 개예요? 24개란 말이야. 이 끝수를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 근데 앞에 몇 개 빠졌니? 2개 빠졌잖아. 그러니까 22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첫째 항부터 세면 제일 쉽거든. 그래서 첫째 항부터 세면 24개. 여기는 2개. 빼서 22개.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98과 14의 합은 얼마예요? 112가 되겠죠? 걔를 2로 나눈 게 중앙값입니다. 맞니?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눴어요. 자, 항수 몇 개입니까? 14개였겠지. A1부터 했다라면. 근데 하나 빠졌어요, 여기. 그래서 13개가 돼요. 됐나?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느냐?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 둘을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얘는 계산하면 1188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얘는 계산하면 728이 돼요. 되겠니? 그래서 1188과 728을 더하면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그 이유는 뭐죠? 그렇죠. 중복되는 게 있죠. 중복되는 게 있죠.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분명히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 있는 애가 있단 말이야. 4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애가 있다라고. 특히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여기 28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28이 4, 7, 28. 7번째 항이거든요. 얘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는 몇 번째 항이죠? 네 번째 항이 28이 나와요. 그럼 28이라는 애는 어때요? 여기서도 세짐을 당하고 여기서 세짐을 당했잖아. 그러면 두 번 세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과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한다고? 중복한 걸 한번 빼줘야 돼. 자, 중복되는 것은 결국에 얘와 얘의 공배수가 되겠죠. 공배수. 자, 등차이면서 등차인 거 있죠. 둘이 동시에 나오는 거 있죠. 등차이면서 등차인 것은 자, 일단 최초의 값이 뭐라고? 28이 나왔죠. 자, 28에다가 요놈의 새로운 공차를 해주시면 되는데 공통 주기는, 즉 공통으로 나온 것의 새로운 공차는 뭐가 될까요? 새로운 공차는 바로 원래 있던 두 공차 있죠. 원래 있던 두 공차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4칸씩 간 거잖아. 4칸씩 몇 번? 7번 가면 28칸 간 거잖아요. 맞습니까? 7칸씩 몇 번 갔니? 4번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28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동시에 나오는 공통으로 나오는 주기, 공통 주기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공통 주기 같은 경우에 새로운 공차는 원래 있던 두 공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서로 서니까 그냥 둘을 곱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얼마를 더하면은 28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56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CN이라는 선생님 새로운 수열을 잡았는데 얘는 몇 개 안 되니까 다 쓸까? 여기 28 더하면 또 얼마예요? 70, 84죠. 맞니? 또 28 더하면 얼마예요? 112죠. 112는 여기 두 자리 자연수가 아니었거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가 되냐면 28, 56, 84 보입니까? 이 셋을 더한 것이 얼마냐면 168이에요. 자, 최종적인 답은 이겁니다. 1188과
728을 더하시고 거기서 168을 빼주시면 됩니다. 꼭 이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1748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되겠니? 됐죠? 여기 필요한 내용 중에 뭐 이런 건 간단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일반항 빨리 구하는 건 될 거고, 여기서 공통 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각각의 주기의 최소 공배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에 공차랑 지금 주기랑 선생님 혼돈하고 있는데 혼돈해도 됩니다. 이제 같은 거라서. 알겠지? 자, 다음. 자, 여기 공차가 2인 등차라고 했죠. 근데 SK, 즉 K번째까지 합의예고 K 플러스 2까지 합의예래요. 그랬을 때 A, 2K 값을 구하래. 일단 얘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죠. 맞니? 얘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식이 몇 개 나오지? 2개 나와요. 자, 미지수가 지금 몇 개냐면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초항과 공차가 기본 미지수인데 지금 공차가 2라고 가르쳐줬죠. 맞니? 그러면 A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자, 그러면 미지수의 총 개수는 A, K. 맞니? 미지수 몇 개죠? A, K? 2개죠. 그럼 여기서 식을 2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풀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냥 풀면 돼요. 자, SK 세워볼게요. 자, 2A 플러스 K-1의 D. D가 지금 이거든. 나누기 2. 그 다음 항수 뭐죠? K. 한 개 SK거든요. 걔가 마이너스 16이에요. 하나 나왔어요. 자, SK 플러스 2를 볼게요. 자, 2A 플러스 K-1의 D. 그러니까 항수 빼기 1의 D. 나누기 2 곱하기 항수 K 플러스 2죠. 얘를 한 개 마이너스 12래. 이 둘을 뭐 하면 됩니까?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하면 돼요. 자, 이거 선생님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2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약분을 해서 선생님 이거 전개를 할게. 알겠지? 전개를 하면은 요 안에 게 지금 A와 K와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전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AK 그 다음 K제곱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여기도 볼게. 이게 약분이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되냐면 A에 K 플러스 1이 되겠죠. 거기에 지금 K 플러스 2가 곱해진 거거든요. 맞니? 그럼 얘도 뭐 하면 돼요? 네, 전개하면 됩니다. 전개할 때 이렇게 할게. 얘랑 얘를 전개하고요. 얘랑 전개할게요. 그래서 A에 K 플러스 2K. 자, 이거랑 이거랑 한 거. 그 다음 얘 둘은, 그쵸? 곱셈 정리로 바로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0이에요. 되겠나? 자, 이 둘을 연립하면 되는데 미지수 2개, 식 2개인데요. 괜찮아요. 소고.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잖아. 지금 A하고 K 미지수 2개 있는데 여기 A를 소거할 수 있어요. 변변을 뭐 하게 되면? 빼게 되면. 되겠니? 그래서 변변을 선생님이 뺄게요. 자, 이렇게 뺄까? 밑에서 위로 뺄게요. 그럼 이거 없어지죠? 선생님 여기 조금 잘못한 게 요거를 분배할 때 AK, 그 다음에 여기는 2A죠, 2A. 그래서 여기를 A로 조금 수정을 할게, 다시. 됐죠? 자, 변변을 일단 뺄게요. 빼는 건 동일합니다. 왜냐면 얘 2차, 얘도 2차거든. 그러니까 빼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없어지죠. 나머지 이제 남은 걸 적어 볼게. 2A.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빼면은 4K. 요거는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 4가 돼요. 되겠니? 따라서 얘는 A 플러스 2K, 2로 나눈 거다. 여기는 넘기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봐봐. 자, 연립 방정식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얘도 2차였단 말이지. 얘도 2차여서 근데 소거는 못했지만 변변을 빼문을 이래가지고 뭘로 낮춘 거예요? 자, 1차로 낮춘 거야, 1차. 자, 1차가 되면 이제 게이드가 아닌가요? 왜? 얘를 2차에 다시 대입하면 되잖아. 어떻게? 나는 지금 K를 구하고 싶거든요. K.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자, 다시 대입하는데 A는 1-2K가 되겠죠. 자, 얘를 1번식에 대입합시다. 자, 여기 A 대신에 넣겠다 이거예요. 1-2K, K, K제곱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겁니다. 되겠니? 자,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2K제곱, 얘 마이너스 K제곱. 자, 플러스 K, 마이너스 K 없어지죠. 오케이. 됐다. K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뿔마 4가 나오는데 지금 K는 자연수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K는 4만 돼야 돼요. 되겠지? 자, K가 4래. 그럼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A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7이 돼요. 오케이. 다 구해지는 거예요. 자, 선생님 처음에 예고했다시피 식이 몇 개 있고요. 2개 있고 미지수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이거 계산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그냥 있으면 돼.
자, 최종적인 답은 뭐예요? A 2K니까. 자, K가 지금 4기 때문에 A8을 구하는 거죠. A8은 첫째 항에다가 7D를 구하면 돼요. 첫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7이고, 공차가 얼마라고요? 2라고 가르쳐 줬거든. 제일 최초에. 그래서 정답이 뭐가 돼요? 7이 됩니다. 됐니? 자, 지금처럼 최근 평가 문제 있잖아. 평가 문제들이 그냥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선생님이 보는 것처럼 아, 이 정도는 내가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답지를 보면 계산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답지처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자, 53번을 일단 풀어보는데 되게 좀 어때요? 문제가 미지수가 너무 많아.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쓴다면은 가운데 놈의 2배가 양끝의 합과 같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B, C, 6. B와 C와 6. 얘도 가운데 놈의 2배가 양끝의 합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다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를 얻어낼 때 어때요?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잘 미지수를 연립을 잘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게 참 잘 안 보여서 선생님이 그냥 푸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한 번만 볼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한 번 더 집중할게요. A, B 여기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두 개를 포함하는 등차수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등차수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A, B는. 그 다음에 DF는 여기 있단 말이죠.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등차수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다시 한 번만 적을게요. A, B, 2와 맞니? 자, 이번에는 요 순서를 적을 때 어떻게 적을까요? E, D, F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걸 보니까 이걸 거꾸로 적어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F, D, E 되겠습니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거든요. 얘가. 맞니? 그러면 등차와 등차를 모으면은 그쵸? 빼도 등차 수열을 이루죠. 그래서 요건 첫 번째 항이 A 빼기 F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나요? B 빼기 T가 되고 여기는 0이 되겠죠. 0. 되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요 두 줄이 생각났고 요거를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A 빼기 F 요거랑 얘랑 묶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B 빼기 D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항을 뭐 했다? 더한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등차 중앙을 쓰면 되겠지. 가운데 놈의 2배는 양 끝의 합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요. 자, A 빼기 F가 2배의 비디래. 여기 보입니까? A 빼기 F가 2배의 비디래. B-D. 되겠니? 아,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3배의 B-D 이렇게는 일단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B를 포함하는 조건을 이용하자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다시피 B는 자, 요 줄 아니면 요 줄을 써야 된단 말이지. 등차수를 이루니까. 근데 요 줄은 이미 썼죠. 그러니까 이 줄을 써볼까? 즉 B, C, 6이 등차를 이룹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D를 써야 되잖아. 이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되겠지? 맞니? 자, 쓰되 우리의 선택은 이거예요. 1C, D를 쓸지 거꾸로 해서 D, 1, DC, 1을 쓸지. 자, 이거는 좀 고민이 되죠. 근데 지금 봤더니 B-D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가 맞을 것 같아. 왜? B와 D를 빼면 되니까 그대로. 맞니? 그래서 D, C, 1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이걸 뭐 할까요? 변변을 빼도 뭐가 된다고? 등차수를 이룹니다. 되겠니? 그래서 가운데 놈의 몇 배? 2배인 0은 양끝 합과 같아요. B-D 더하기 5. 그래서 B-D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되겠니? 이 항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예요? 3 곱하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끝. 이게 잘 선택을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고, 맞죠? 그때 필요한 내용은 등차 빼기 등차, 등차 더하기 등차도 등차다. 맞지?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추어서 반응을 한 겁니다. 이해되겠니? 이걸 보고 아, 내가 써야 될 게 이 줄이구나 판단하는 거죠.
이걸 보고 써야 될 게 이 줄이구나 판단한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변변을 뭐 할 생각을 했죠? 뺄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거 지금 구하라는 게 이 둘을 뺐으니까. 되겠니? 그래서 빼기를 해서 요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은 뭐 아직 답이 안 나왔어. 왜냐면 이걸 구해야 되니까 이제. 맞죠? 그러면 얘를 다시 구한다는 것은, 자, 이 표에서 보면 B하고 D를 구하라는 건데, 이거는 다시 어쨌든 가로줄 또는 세로줄 해서 사용해야 되고, B를 포함하는 가로줄은 이미 썼기 때문에 세로줄, 그 다음에 D를 포함하는 또 가로줄, 맞지? 했더니 내가 자연스럽게 이 둘을 뺄 수밖에 없죠. 왜? 이걸 구해야 되니까. 되겠니? 끝!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만약에 근데 이 내용을 모른다고 쳐봐. 이 내용을 모르면 이거 진짜 답지처럼 풀기는 좀 깝깝해집니다. 알겠지? 이걸 모른다고 했을 때는 등차 중앙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데 진짜 잘 선택해야 돼. 저 답이 나오도록.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조금 에바이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할게요. 이것도 좀 유명한 문제예요. 자, 554번 볼게.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그리고 처음 4개의 합, 그 다음 마지막 4개의 합, 그 다음 그냥 n개의 합이 숫자로 540이네. 자,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가로로 한번 적어 볼게. 자, A1, A2, A3, A4 뿐만 아니라 뭐 A5, A6 계속 나오겠죠. 했더니 끝에 4개는 AN, AN-1, 그 다음에 AN-2, AN-3 맞죠? 이거 4개고 AN-4 물론 이 앞에도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걸 다 더해서 540이에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은 중앙값 곱하기 함수죠. 자, 이 중앙값이 개념 자체가 뭐라고? 이렇게 양끝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되니까 계속 같은 값이 나왔던 것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중앙값은 우리가 합의 대칭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좀 바꾸게 되면 기억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랑 얘를 더한 값이 있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10이면 10, 20이면 20 있을 텐데 걔랑 이 둘을 더한 값이 뭐하다고? 역시 또 같아요. 이 둘을 더한 합과 이 둘을 더한 합이 또 같다는 거예요. 되겠니? 그리고 당연하게 이 둘을 더한 합과 이 둘을 더한 합이 또 같아요.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얘는 왼쪽으로 한 칸 갔을 때 또 합이 어떻다고? 또 같아요. 되겠니?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가더라도 여전히 이 합은 같겠다. 자,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거 4개를 더했어요. 맞지? 자, 이 값이 뭔지 모르지만 선생님 P라고 할게요. 노란색을. 되겠지? 이 둘을 더한 거. 그러면 빨간색 있죠? 이 둘을 더한 거.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P가 되겠죠. 파란색도 뭐예요? P. 주황색도 P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A1, A2, A3, A4와 이 4개 있죠. 뒤에 AN-3부터 해서 AN까지 더하게 되면 이 둘을 더했기 때문에 합이 얼마가 되는 거죠? 24와 156을 더한 겁니다. 맞지? 이거 더하면 24고 얘는 156이라고 했으니까. 즉 180이 되겠죠? 이게 되는데 얘를 선생님 순서를 바꾸는 거야. 어떻게? A1과 AN, A2와 A의 n-2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짝을 대칭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요. n-1, n-2, n-3 이렇게 하게 되면 맞지? 놀랍게도 뭐가 된다고? 이 값은 다 같은 값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잠깐 선생님이 P라고 뒀기 때문에 4P가 돼요. 4P가 180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정한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45가 되죠. 됐니? 자, 이 둘 다음 45였던 거예요. 45. 되겠나? 45예요. 자,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중앙값. 즉 45가 아니라 45의 절반인 지금 2분의 45라는 값이 몇 개 있다? 항수만큼 n개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얘를 싸그리 다 더한 겁니다. 되겠니? 좀 조심해야 돼. 중앙값이니까. 그게 540이라고.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n을 구하면 되겠죠. 5로 먼저 나누어지겠네요. 5, 9, 45. 5, 1은 5, 20, 8. 한 번 더 되네. 1, 2. 맞지? 그래서 n이 24네요. 끝났어요. 답입니다. 자, 이걸 다른 식으로 풀게 되면 이거 좀 계산이 너무 좀 아니야. 에바야. 출제 의도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너가 헷갈릴 거고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1, A2, A3, A4 등차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등차. 자, 질문해 볼게요. A2와 A4의 합은 얼마죠? 이오탄항 사이의 관계로 대답해봐. 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지? 얘들을 더한 것은 뭐예요? 가운데 놈의 2배. 이게 무슨 수열이었죠?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둘의 합을, 등차 수열의 합을 또 다른 등차의 항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A2, A6은 다음에 얼마가 되겠니?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A2, A4, A6도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이거 재구성한 거거든요. 재구성. 뭐냐면 원래 있던 등차 수열의 짝수 번째만 가지고 수열을 만든다면은 그것도 역시 등차 수열이 돼요. 원래 있던 공차를 2배 가져가는. 되겠니? 그렇기 때문에 얘도 등차 중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놈의 몇 배? 2배가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성립을 하겠죠. 즉 어떤 등차 수열의 두 합을 또 다른 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계속 무슨 수열로? 등차 중앙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더 나아갈게요. 이거는 그냥 성립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A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까? A에 7, A에 15 됐니? 이 둘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등차 수열이야. 하나, 둘, 셋. 두 배의 A 얼마에 나타낼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걸 대답할 수 있겠나 이거지. 얼마요? 11. 맞습니다. 11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요 생각으로 가자면 자, 얘가 A7, A11, A15는 보세요. 몇 칸 떨어졌죠? 4칸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4D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공차에. 여기도 4D가 들어가겠죠. 4칸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 그러니까 가운데 놈의 2배는 양끝 각각 같지? 라고 해서 답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지금처럼 이제 가르쳐 줄 거는 화끈하게 가르쳐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은 어차피 n에 관한 1차식이라서 직선이거든요. 직선은 여기에 넘버링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값은 뭐가 됩니까? 역시 이게 1대1이면 얘도 1대1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A7이거든요. 얘가 뭐예요? A15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둘의 중점은 여기에 중점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분이 다 성립한다 이거야. 그래서 요 숫자만 보세요. 숫자만 보세요. 7하고 15가 있죠. 그러면 7과 15를 더해서 뭐로 나누면 여기 2가 있죠. 2랑 곱해서 같아지면 돼요.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네모는 뭐죠? 이 둘의 무슨 점? 중점입니다. 아까 선생님 여기 적었었는데 이게 내분비가 다 성립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 둘 다음 얼마니? 2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를 곱해서 22가 되면 돼. 그러니까 11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건 중점인 거예요. 중점. 얘를 바로 보자면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얘인 거죠. 되겠니? 이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자, 발전해 볼까요? 여러분 발전해 보겠습니다. A4, A5, A9가 있어요. 자,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되겠니? 3개다, 3개. 3개는 선생님 못하는데요. 이게 내분. 간다. 어떻게 할까? 이거는 앞에 3이 붙어야 돼요. 3배의 A, 네모. 됐습니까? 똑같다. 여기 4, 5, 9죠. 4 더하기 5 더하기 9를 했더니 뭐가 되면 돼요? 3배의 네모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뭐가 되면 됩니까? 18이니까 6이 되면 돼요. 선생님 진짜 이거 맞나요? 맞아. 볼래? 요거 계산하면 뭡니까? A 플러스 3D죠. 이거는 A 플러스 4D죠. 왜? 초항과 공차는 선생님 A 플러스 8D죠. 맞니? 그럼 이거 3A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4, 8이니까 15D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가 자변이. 이거 자변이 이거예요. 맞니? 그러면 보세요. 3으로 뭐 하게 되면 묶어내게 되면 A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5D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A 플러스 5D가 뭐예요? 바로 A6이죠. 왜냐면 A 플러스 N-1이 D니까 여기 6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해요. 그냥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뭐 하시면 된다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의 합 있죠.
합과 여기 있는 네모 곱하기 앞에 있는 수의 곱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2개, 3개, 4개 다 됩니다. 알겠니? 자, 선생님 왜 이걸 얘기했느냐? 여기 보입니까? 문자 K로 돼 있죠. 그렇더라도 얘는 등차 중앙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A의 K-3, A의 K-2겠죠, 이 다음 항은. 그 다음 A의 K-1. 이렇게 이게 세 개가 연속한 수열이란 말이지. 근데 얘랑 얘를 더했어. 맞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에 의해서 가운데 놓으면 몇 배? 2배요. 이렇게 얘를 적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겠니? 이 2개를 등차 수열의 합을, 두 항의 합을 항 하나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이게 나온다고. 또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 아, 선생님 이렇게 2개, 이거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얘를 고치고 싶어요. 2배에, 왜냐면 A가 2개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앞에 2로 붙어야 돼. A가 3개 있잖아. 어디 갔냐? A가 3개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3이 붙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여기 보면 A가 3개 나오거든. 어쨌든 3개 나와요.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앞에 3이 붙어야 돼. 그래서 여기 이 네모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이거예요. 이 둘을 더하면 얼마니? 2K잖아. 2K 마이너스 4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둘 다음 값이 얘랑 얘를 곱해서 나와야 돼. 맞습니까? 얼마가 있으면 돼? K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지 않나? 됐니?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오케이. 자, 이 문제만 풀자고 한 게 아니야. 선생님 그냥 일반화해서 하나 더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어쨌든 얘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SK가 K제곱이래. 잘 봐라. 아, 여기서 정말 여기서 봐봐. 첫 번째 풀이는 뭐냐? 자, 일단 가에서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나에서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A3가 뭐다? 지금 40이다. 그 다음에 나에서 지금 뭐가 있습니까? SK가 K제곱이다. 그러면 여기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죠. 뭐해? 첫째 항을 모르니까 A 플러스 M-1의 D 되겠니? 왜냐면 일반항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합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2A 플러스 K-1의 D 나누기 2 항수 K 되겠습니까? 오케이. 식 하나 또 세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A 플러스 2D에서 식이 하나 또 나왔죠. 그래서 식이 몇 개 있지? 3개 있죠. 미지수 몇 개 있어? 3개 있어. 왜? A, D, K. 연립하면 나와요. 맞지? 그래서 지금처럼 계산을 통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552번 같은 거 풀 때 그냥 뭐예요? 최근 수능이 지금처럼 이런 계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는 일단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볼게요. 뭐냐? 합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쓰냐면은 이게 별가능 같은데 수열해서 가로로 한번 수열을 써봐. 자,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항이 지금 얼마라고요? 40이야. 이건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내가 또 아는 게 뭐였죠? 가에 의하면 A의 K-2가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래? 그리고 SK를 구하는 거잖아. SK는 K번째 항까지 가는 거잖아요. 되겠지? 이것까지 싹 다 더한 걸 원해. 이게 싹 다 더한 게 지금 K제곱이래요. 뭐 생각나는 거 없니? 이런 똥망청이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대칭 구조잖아. 얘랑 더하면 어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이 둘 더한 합은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가도 합이 같아.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가도 합이 같아. 이게 뭐야? 처음하고 끝을 더한 거잖아, 지금. 이해되겠니? 그래서 처음하고 끝을 더한 A1과 AK를 더한 것은 지금 세 번째와 K-2를 더한 것과 같다고. 그래서 이 둘 더하면 얼마예요? 30이라고. 자, 이 양끝값을 더한 게 30이라고. 되겠니? 그러면 중앙값이 얼마예요? 30을 2로 나눠야 되겠죠? 2가 K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니? 그래서 이게 SK가 되는 거죠. SK. 되겠지? 그 총합이 K제곱이래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라가서 K가 15예요. 끝! 자, 이렇게 계산을 할 걸 일단 좀 생략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도 합의 대칭 구조를 쓴 거다. 양끝을 더하면 일정한 건 알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가도 다 같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앙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답이 나은 건 당연한 건데 선생님이 앞에서 연습한 거 풀일 있잖아. 줄이는 방향으로 좀 연습을 한 것을 적용하자.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풀 때 sn-sn-1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이게 an 그렇죠? 그 다음에 s1은 a1 맞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쫙 해주셔도 돼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암기된 지식으로 좀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왜?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등차야 그냥. 어떻게? 여기 1이란 말이지? 그러면 공차는 얼마라고? 얘를 몇 배 하면 된다고? 2배에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2n 그냥 질러주시면 돼요. 왜? n에 관한 1차식인데 1차 개수가 공차 자리거든. 얘를 2배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S1이 A1이거든요. 자, 여기 1 넣으세요. 뭡니까? 마이너스 19란 말이죠. 자, 여기 1을 넣어서 마이너스 19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자, 1을 넣으면 이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 더하기 얼마를 해서 마이너스 19가 되겠니? 마이너스 21이겠죠. 자, 그래서 요 계산을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되겠니? 자, 그 다음 여기서 절대값이란 말이지. 이 절대값은 당연히 부호가 생명이잖아요. 부호 판단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부호 판단해서 양수면은 그냥 벗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할 건데 선생님 그런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 AN이라는 수열이 지금 첫째 항이 어때요? 자, 일반항을 아니까 여기 넣으면 돼. 첫째 항이 뭡니까? 19거든요. 마이너스 19. 그래? 그럼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가는데 공차가 뭐였다고 지금 2라고 2. 맞니? 즉 다시 말해서 초항은 음수고요. 공차가 양수면은 결국에 얘는 뭐가 된다고? 자, 마이너스였다가 순간적으로 한다. 단 한 번 뭐가 일어난다고?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고. 뭐? 플러스로 튀어가는 부호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계속 플러스라고 이제. 되겠지? 자, 그것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부호 판단을 하자 이거지. 어디까지가 음수니 이거예요. 자, 일반항은 알잖아. 여기 넣으면 돼. 10을 넣으면 뭐예요? A 10번째 항은 20 빼기 2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10번째 항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11번째 항은 뭐겠니? 넣으니까 뭐 여기 안 넣어도 돼. 여기 더하기 2 하면 되잖아. 이웃한 항 사이 관계 이거잖아.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은 당연히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부호를 다 판단했어요. 자, 이 절대값을 취한 것을 다 더하라. 라는 것은 결국 절대값 AN이라는 수열은 뭐예요? 첫 번째 항은 19고요. 그 다음 뭐예요? 17. 맞지? 해서 어디까지요? 1까지 왔어요. 되겠니? 요거. 그 다음 뭐예요? 얘는 그대로 1, 2. 그 다음 얘는 뭐죠? 이거 잘못 적었네. 플러스 1 했으니까 3이 되겠죠? 네. 3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되겠죠? 끝이 얼마입니까? 15번째죠. 그래서 15번째 항은 실제로 여기다 숫자를 넣어. 이 정도는 그냥 해줄까? 얼마 안 되잖아. 맞지? 14번째, 15번째. 그래서 얘는 5, 7 여기까지 왔네요. 됐나? 그러면 질문이야. 나는 이거를 싸우리 다 더해야 되거든. 맞니? 이걸 다 더해야 돼. 근데 이게 전체가 등차 수열이야? 아니야. AN은 등차겠지. 근데 절대값 AN은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나는 이걸 더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더하면 되겠니? 잘라서 구해야 되겠죠. 잘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죠? 등차죠. 이거 합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등차죠. 합 구하면 된다고요. 자, 이거 얼마게? 자, 중앙값 얼마입니까? 10입니다. 맞지? 중앙값 10이에요. 걔가 항수가 몇 개예요, 지금? 몇 개? 10개입니다. 알겠죠? 10개. 자, 선생님 여기 빨리 좀 수정할게요. 여기 11 다음에 13을 적어버렸죠. 내가 다 쓰자고 했는데 여기 좀 실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가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네요. 그래서 여기가 9까지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 항 번호를 하나 착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좀 수정할게요. 미안합니다. 여기 25가 되겠죠. 그래서 25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더했다 알겠니? 10, 15잖아요. 25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125가 답이 됩니다. 이거 좀 외워줄래? 이제? 외워줘야 돼. 어제 막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둘 다 설명하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지금 문제를 풀 때는 태기를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